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민중의 소리에 지금 몸담고 계시죠.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철강 이야기 하시겠다. 어제 예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철강 분야 관세를 이제 거의 폭탄급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뉴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이걸 오늘 하루에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오늘 내일 이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실제 미국의 철강 분야 관세 부과가 한미 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양국의 정확한 반응은 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번에 철강 관세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기회가 될지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 경제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아주 특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동의해 주실 것 같지는 않은데 저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뉴스를 아주 간략히 요약하면요. 미국 상무부가 무역조항 232조를 적용을 해서 철강,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상한 판단을 했어요. 예.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철강 분야에 막대한 규모의 관세를 매기고 수입 제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12개 나라에 대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의 최고 53%의 고율의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명절 직전에 터진 세 개의 주요 뉴스, 그러니까 롯데 신동빈 구속, GM의 군산공장 철수, 그리고 미국의 철강 분야 관세 폭탄, 이 세 뉴스 중에 철강 관세 뉴스를 가장 나중인 오늘로 미뤄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듣는 순간 미국 내의 자본들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한국 보수 언론들이 선동을 하는 걸 보면 한국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만약에 그 표현이 맞다면 미국은 가해자고 한국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저 보호무역으로 가해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즉 이익을 얻는 쪽이 되고요. 한국이 저 보호무역으로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면, 그러니까 즉 손해를 왕창 보는 쪽이 되면 미국은 왜 저 카드를 지금해야 꺼냈을까요? 트럼프가 위대한 지도자여서 마침내 저 카드를 꺼냈겠습니까? 오바마가 멍청해서 저 짓을 안 했을까요? 조금만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 쪽이 통상 압력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계열은 통상 압력을 피하는 쪽이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이때에는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통상 압력이 높아질까 봐요. 그래서 은근히 우리 언론이 미국 공화당을 응원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1992년 10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 뭐냐면 미국 대한 통상 압력 거세질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 보수파를 대변하는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답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저 보호무역 정책이 미국 자본의 이익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미국 자본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공화당 정치인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철강 분야 통상 압력이 미국의 일방적인 가해 펀치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직격탄을 날린 게 아니라 제 관점에서는 자폭탄을 날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여유를 두고 미국 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과연 저 정책에 대해서 미국 자본이 좋아할까? 요 며칠 동안 나온 여러 미국의 객관적인 반응들을 먼저 모아보겠습니다. 예.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자본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곳이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가 무역조항 232조를 권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미국의 철강주들 주가가 일제히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물량이 줄어들면 미국 철강업체들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종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던데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를 읽겠습니다. 외신 반응을 전한 건데요. 예. 반면 상무부 제안을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외국의 거센 무역 보복에 직면하게 될 미국 수출업체들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중국이 무역 보복을 예고하는 등 각국의 반발이 거세고 미국산 제품 수출이 타격을 받아 실적 역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가전업체 월풀 주가가 각각 2% 안팎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포드는 특히 이미 지난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해 순이익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무역 보복의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철강 분야의 보호무역은 미국이 뷰딱짓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미국 자본이 저런 정책을 반길 리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거대한 단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미국의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경련 뭐 이런 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로비력을 자랑을 하죠. 그래서 이 단체가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미국 상공회의소, 전미 제조업협회 이렇게 세 단체가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3대 친기업 단체입니다. 미국이 로비의 천국인 나라인데 요 세 단체 중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로비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단체는 설립 목적 자체가 대놓고 친기업적인 법안 입법 및 통과에 대한 로비 활동 뭐 이렇게 돼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이번 232조 적용 소식에 대해서 성명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성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232조를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제한토록 하는 상무부의 공고가 실행되는 것을 우려한다. 이는 미수출업체들에 대한 외국의 보복을 부두고 결국 미국 경제를 해롭게 할 것이다. 232조 적용은 다른 나라들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 재화와 서비스의 자국 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도록 부추길 것이다. 대통령이 232조 발동을 승인하는 대신 세계적 철강, 알루미늄 과잉 설비가 미 경제에 이처럼 높은 위험을 안기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보기엔 지금 큰일 난 겁니다. 트럼프가 저 또라이 방안을 승인할까 봐요.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자동차 산업정책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매트 블런트 이 단체 회장이 성명을 냅니다. 성명 읽어보겠습니다. 상무부의 제안들이 가져올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해 우려한다. 특히 상무부의 제안은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글로벌 경쟁 자동차 업자들이 지불하는 가격과 비교할 때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불리하게 만들 것이다. 언론들 반응 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20일 사설입니다. 방위산업업체들은 미국산 철강을 겨우 3%만 사용한다. 결국 철강, 알루미늄 가격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크게 증가한 국방비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시다시피 매우 친기업적인 신문이죠. 재계편에선 언론입니다. 그런데 19일 사설 제목이 미국 노동자들을 벌주는 방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설 내용은 오늘날 미국 철강 노동자는 14만 명이지만 철강을 소비하는 다른 산업 분야 노동자는 이보다 16배나 많다. 관세 폭탄이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2002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고관세를 부과해 미국 노동자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 철강업계 18만 7,500명보다 더 많은 실직자를 초래한 사실을 기억하라. 예. 대충 여기까지 전해드리면 미국 쪽 반응이 이해가 되시죠? 트럼프는 직격탄을 한국에 날린 게 아닙니다. 자폭탄을 날린 거죠. 미국 자본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왔던 자유무역 시스템을 트럼프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붕딱짓을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쪽의 냉정한 반응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수 언론들은 국가 경제 망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철강 분야의 추가 관세가 50%가 넘으면 철강의 미국 수출 물량이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 보호무역에 대해서도 우리도 보복무역을 단행할 수만 있다면 궁극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보는 손해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철강 분야의 손실도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약 팔려고 하는 지어낸 얘기가 아닌 게요. 이 분야에서 제일 객관적인 반응을 보려면 증시 주가를 보면 됩니다.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는 짓을 안 하죠. 더구나 우리나라 철강 업종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 업종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이 관세 폭탄 매기면 망할 것 같이 보수 언론이 떠드는 것이 사실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소식이 명절 때 전해졌죠. 명절 전에 철강 업종 지수가 5,490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명절이 왔습니다. 관세 폭탄 소식이 전해졌죠. 2월 19일 증시가 다시 열렸는데 철강 업종 주가가 폭락했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2월 19일 철강 업종 지수는 5,510으로 오히려 2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다음 날인 화요일에요. 또 20포인트가 더 올라서 5,530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겨우 하루 내렸는데 얼마 내렸느냐? 고작 2.5포인트 내렸어요.
그러니까 철강 관세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3일 동안 철강 업종 지수가 5,490에서 5,527로 40포인트 가까이 오른 겁니다. 만약에 미국 보호무역으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망한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냉정하게 보기 위해서 포스코 주가를 보겠습니다. 포스코는 외국인 주주들의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회사입니다. 외국인 주주들이 보기에 만약에 철강 보호 관세로 포스코가 망할 것 같으면 주가가 박살이 났겠죠. 그런데 이것도 천만에입니다. 명절 전에 14일 포스코 종가가 8,400원이었어요. 그런데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열린 19일 장에서 포스코 주가가 무려 2.74%나 올랐습니다. 이런 대형주가 3% 가까이 오른 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8,630원이 됐죠. 화요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2.32%가 떨어졌어요. 월요일 올라간 것보다는 조금 적은 폭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1.4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소식이 들린 이후에 사흘 동안 포스코 주가는 8,400원에서 8,550원으로 올라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네, 제가 미국의 관세 소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다음에 우리나라 철강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본 건 약 팔려고 지금 뻥을 치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게 실제로 별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걸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뭔가 벌어진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철강 분야 관세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철강 업체들이 이미 이 분야의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미국 수출 물량을 최근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줄여온 겁니다. 예. 이미 2016년 8월에요. 박근혜 때죠. 미국이 이때 철강 주요 제품에 대해서 상당한 보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이걸 박근혜 탓이라고 말한 적이 없죠. 그건 박근혜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박근혜가 멍청해서 미국이 고관세를 물린 게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미국에서는 철강에 관세를 매기는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철강이 과잉 생산 국면입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 때문인데 예. 철강 업종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면 이 중국산 저가 철강 때문에 과잉 생산이 됐다는 이슈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자국의 철강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게 매길 것이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철강 업체들이 이때부터 대미 수출 비중을 현저하게 줄여왔습니다. 대미 철강 수출량이 2015년에 291만 톤이었거든요. 300만 톤에 육박했어요. 작년에 얼마로 떨어지느냐? 143만 톤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큰 업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당연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런 대형 이슈가 터지면 분석 보고서를 냅니다. 초대형 투자자들한테 증권사가 자신들의 시각을 설명하는 거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철강업종 전망 보고서를 냈던데 제가 구한 보고서가 이거 한 편밖에 없어서 이걸 읽는 겁니다. 지금 골라서 읽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이 산업분석 리포트가 쭉 올라오는데 현재 네이버의 철강업종 분석 보고서가 이거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 분석은 시기상조이나 강간을 제외한 제품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함. 강간 외 제품은 최악의 경우 미국향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하더라도 내수 판매 확대 및 미국 외 수출 증가로 일정 부분 상쇄 가능할 것으로 봄. 실제로 열연 강판의 경우 16년 고율의 관세 부과로 미국 수출이 14년 121만 톤에서 17년 27만 톤으로 94만 톤 급감하였으나 동기간 내수 비중 확대 및 미국 외 수출 증가로 생산량은 오히려 46만 톤 증가한 바 있음. 우리는 미국의 철강 무역 규제 강화가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봄. 이유는 이를 계기로 중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철강 구조 조정이 가속화된다면 철강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무역 확장법 232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철강 설비 가동률 상승에 있음. 미국의 17년 평균 가동률은 약 74%로 추정되는데 이를 80%로 올리기 위해서는 수입이 17년 대비 약 37% 감소해야 한다는 논리. 미국의 목적대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 외 지역에서 그만큼 생산이 감소하면 됨. 다행인 점은 올해 중국의 철강 수출이 1,500에서 2,000만 톤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즉
미국이 수입을 줄이는 만큼 저가의 중국 철강 수출이 감소한다면 글로벌 철강 가격은 현재보다 상승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철강사들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 내린 결론은 뭐냐? 철강업종 주식에 대해서 비중 확대, 매수라는 의견을 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이 자동차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죠. 이게 미국이 꺼낼 것 같긴 한데 꺼내면 진짜 바보 같은 자책골이 될 겁니다. 미국이 자동차에 보호무역 관세를 매기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 다 망할 것 같다고 지금 보도 언론이 연락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현대차 주가는요. 설 이후 19일에 0.32% 소폭 올랐고요. 엊그제 0.97%, 약 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폭등했습니다. 4.23%나 올랐어요. 역시 현대차는 설 연휴 이후 3일 동안 15만 4,500원이었던 주가가 16만 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기아차도 비슷해요. 설 연휴 직전에 32,600원 하던 주가가 3일 동안 33,850원으로 역시 4% 가까이 폭등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미국의 보호무역은요. 미국의 자책골이지 한국의 직격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양국 반응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요. 내일은 왜 이번 미국 철강 분야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 경제에 소중한 기회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WTO에 제소를 하고 강경한 대응을 계속하는 한 한국 경제가 미국이라는 짐을 떨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맞았다고 봅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는 우리 시민사회가 져야 할 책무도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